자, 자바 교재 3장이죠. 예, 78페이지에 부호 증감 연산자 예제고요. 사인 오퍼레이터, 예, 자, example, 예, 자, 사인 오퍼레이터 example, 예, 요 클래스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교재는 78페이지 예제고요. 자, 메인 메소드 부분에 나오는 소스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티저 타입의 x, 자, 이제 마이너스 값을 넣었고요. 자, 이 부분 보시면은 x 값이 음수 값이죠. 음수 값인데, 자, 이 x 변수 앞에다가 부호 연산자, 그러니까 이제 마이너스라고 하고 하는 부호 연산자를 붙였습니다. 자, 마이너스 같은 경우에는 부호를 바꿔준다 그랬죠. 요건 이제 단원 연산자고요. 자, 실행을 했을 때 결과를 옆에 좀 띄워 놓고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00을 x라는 변수에 넣어 놓고요. x 변수가 가지고 있는 값을 부호로 바꾸고 싶어요. 양수는 음수는 양수, 이런 식으로. 그런 경우에는 요 코드를 이용하시면 돼요. 자, 여러분들 뭐 프로그램 배울 때는 알고리즘 중요한데 뭐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그죠? 뭐 소스 코드가 길어야 뭐 알고리즘 좋은 알고리즘이 아니라, 자, 요런 거. 어떤 값을 가지고 있는 변수의 부호를 바꾸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이런 거 아시면 돼요. x라는 변수에 마이너스 x 변수 값을 집어넣어라. 이건 무슨 말이에요? x라는 변수 안에 마이너스 100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요것도 이제 그려보면 마이너스 100이라는 게 요 x 변수 안에 있는 거예요. 그죠? x 변수 안에 있는데 이 x 변수 안에 있는 마이너스 100에다가 요 마이너스라고 하는 부호 연산자를 앞에 이렇게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곱하기가, 우리 그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 하면 1 되잖아요. 그죠?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예. 마이너스, 요게 이제, 부호를 붙여버리면 얘는 뭘로 바뀐다? 100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출력이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100으로 바뀐 것을 다시 x 변수에다가, 대입을 한 거죠. 그러면 그 전에 마이너스 100이 들어가 있었지만, 자, 변수는 값 하나만 저장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반복해서 계속 말씀드립니다. 변수는 값 하나만 저장할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최근에 저장하는 그 값이 남아 있고요. 그 전에 저장됐던 값은 사라집니다. 그죠? 값 하나만 저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마이너스 100이라는 값이 있었는데 100을 집어넣어서 x 변수에는 최종적으로 100이 남습니다. 자, 출력한 결과고요. 시스템.out.print ln 해가지고 제목 문제 연결해서 이렇게 출력했고, 자, 밑에 바이트 타입의 비변수를 만들고요. 자, 100을 초기값으로 저장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자, 마이너스 b, 자, 여기 b라는 거는 이제 변수잖아요. 변수명 앞에다가 마이너스라고 하는 부호 연산자를 달아 놓은 거죠. 그러면 b가 가지고 있는 값이 100이니까 아까처럼 b라는 변수에 100이 있는데 여기에다가 앞에다가 이제 딱 마이너스를 붙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1을 곱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b 값에 b 변수 값에 마이너스 1을 곱하면 뭐가 됩니까? 결과는 마이너스 100이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100을 어디에 넣습니까? y라는 인티저 타입의 변수에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요 y 값을 출력을 했을 때 결과가 이렇게 되죠.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 규칙. 지금 마이너스, 자, 요 연산자, 부호 연산자 사용해서요, b 변수가 가지고 있는 값을 지금 양수를 음수로 만들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왜 결과 값을 저장할 때 인티저 타입의 y에다가 저장했을까요? b는 바이트 타입인데. 연산될 때는요, 인티저보다 작은 타입들은 다 인티저 타입으로 변환된다 그랬죠? 그죠? 그게 이제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소스만 코드만 볼 때는 그냥 작성하고 되네 라고 넘어가잖아요. 그죠?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이런 프로그램 만들어 보세요 했을 때요, 보통 어떻게 하냐면 이거를 인티저가 아니라 바이트 타입으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래 놓고 선생님 이거 안 돼요, 뭐가 잘못된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이미 여기에 대한 설명은 다 들었어요. 그래서 공부를 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내용이 여러분 머릿속에 들어가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뒤에 이제 챕터가 많은데 예습이든 뭐든 뒤에 진도를 많이 혼자서 많이 봤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많이 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본 내용 중에 얼마나 그 개념을 머릿속에 많이 이제 자기 걸로 만들어 놓고 있느냐. 예, 그게 중요한 거죠. 예, 그냥 그 수박 그라든기 속으로 이렇게 띄엄띄엄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안 돼요. 자바는 예, 앞에 있는 거 문법을 하나하나 다 체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것도 하나 연산자입니다. 더하기처럼 연산자이기 때문에 인티저 타입보다 작은 타입의 자료는 인티저 타입으로 자동 형변환된다. 기억나시죠? 제가 이거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외우시라고 그냥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연산자 가지고 뭔가 연산을 할 때 인티저보다 작은 피연산자 값이면은 그 인티저 타입보다 작은 값은 인티저 타입으로 자동 형변환이 돼서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바이트 타입의 y가 아니라 인티저 값으로 넘어오기 때문에 인티저 타입의 y 이렇게 해주셔야 되죠. 근데 뭐 나는 바이트 타입으로 쓰고 싶어요. 쓰고 싶어. 나 이거 오류 안 나게 하고 싶어요. 방법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미 배우셨죠? 어떻게? 그렇죠. 강제 변환 해버리면 되지 뭐. 됐고. 야, 무조건 변환해. 강제적으로 캐스팅 연산자 사용해서 강제 변환 해버리면 되죠. 그럼 바이트 타입의 변수에 담으면 되지 뭐. 그죠? 결과 나와요. 바이트 타입은 마이너스 128에서 127 사이의 값을 저장할 수 있잖아요. 그죠? 값 변형도 안 일어납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그 예제 한번 볼게요. 자, 혹시 이제 교과서 책 안 보신 분들은 꼭 보세요. 보시고 책 설명하는 것만 딱 듣고 넘어가지 마시고 한번 쭉 보셔야 되고. 자, 그 다음 예제 한번 볼게요. 자, 그 다음 예제는 80페이지에 나오는 예제입니다. 뭐 소스가 좀 긴 것처럼 보이지만 패턴이 같아요. 출력문 나오고 하기 때문에 같은 패턴으로 해서 출력문을 이렇게 해놓은 거기 때문에 뭐 복잡한 건 아니고 보시면은 자, 인티저 타입의 자 x 변수에다가 초기값 10을 대입해 줬고요. 좀 헷갈리니까 기존 거는 지워버리고, 자 y 인티저 타입의 변수에 10을 대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z는 선언만 했죠. 인티저 타입 변수 선언만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xy 변수 인티저 타입으로 선언해놓고 초기값을 각각 10을 저장했고요. 자, 지금 나오는 이렇게 플러스 이게 이제 증가 연산자죠. 요게 이제 증가 연산자입니다. 증가 연산자인데, 자 x라는 요거 변수죠. 피연산자입니다. 피연산자, 연산을 당하는 피연산자고요. 플러스 이게 이제 연산자잖아요. 그죠? 자, 이 피연산자 뒤에 이렇게 플러스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앞에 이렇게 플러스 변수 앞에 이렇게 피연산자 앞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플러스. 그래서 요 뒤에 x 뒤에 플러스 있는 걸 후위 증가 연산자라고 하고요. x 앞에 이렇게 플러스 있는 것을 전위 증가 연산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여기서는 그 수식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 이제 이퀄 기호, 그러니까 대입 연산자와 함께 지금 사용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요런 이퀄 기호 연산자와 같이 이제 이렇게 이제 사용되면은 이게 전위 증가냐 후위 증가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가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써도 되고 이렇게 써도 결과는 똑같아요. 1 증가되는 거. x 변수 값을 1 증가시켜라, 그런 뜻이죠. 근데 이렇게 두 라인에 대해서 x 값을 플러스 1 증가시키게 나오면 여기서 1 증가시키고 이 1 증가된데 또 다시 1 증가시키기 때문에 총 이제 이만큼 증가되겠죠. 그래서 요거 이제 출력을 여기 띄워놓고요. 좀 보시면은 이 부분에 자 x 값이 자 여기서 10에서 1 더하면 11이고 11에서 또 1 더하면 12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결과가 이렇게 자 증가 연산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감소 연산자죠. 요것도 마찬가지로 피연산자 앞에 이렇게 이제 감소 연산자가 올 수도 있고 뒤에 올 수도 있습니다. 후위 감소 연산자, 전위 감소 연산자를 그죠? 1 감소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y 값은 10인데 자, 요 10에서 1 감소시키면 9가 될 거고, 그죠? 자, y 값이 9인데 다시 밑에서 1 감소시키면 8이 되겠죠? 예. 그래서 결과 나와 있는 거 보면 이렇게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자, x 변수가 있는데 자, 요거 대입연산자고 같이 사용될 때는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이게 후위 연산자냐 전위 연산자에 따라 가지고 달라질 수 있는 케이스입니다. 이 대입연산자하고 있으면. 그러면 자, 요 z에 뭔가 대입을 하는 건데 요 뒤에 있는 요게 이제 x 플러스 예. 요것도 하나의 수식이기 때문에 얘를 실행한 결과값을 z에 이제 저장하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자, 현재 x 값 얼마예요? 10이죠. 예, 현재 여기까지가 자, x가 10입니다. 현재 y 값은 지금 현재 출력이 8입니다. 그죠? 지금 8로 바뀌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죠? 자, 근데 x 플러스 하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x 값이 10이니까 1 증가시켜서 13을 z에 집어넣어라. 요거 되겠네. 그래서 결과 z값 출력하면 z값이 13이 되겠네 라고 생각하는데 결과 한번 보세요. z값은 10이에요. 자, 그러면 자, 여기서 이제 헷갈리는 거죠. 자, 후위 증가 연산일 때는요, 예, 대입 연산자가 이렇게 있고 후위 증가 연산을 쓸 때는 일단은 여기서 x 값을 z에 대입해라 하고 하는 원래 대입 연산자가 제일 마지막에 우선순위가 제일 낮잖아요. 우리가 연산자 우선순위에 보면 대입 연산자가 제일 낮아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그 후위 증가 연산자 형태로 이렇게 사용해 버리면 x 값을 먼저 z에 대입합니다. x 값 얼마? 10이죠. 그죠? 그러면 z 값은 12가 되는 거죠. x 값을 먼저 대입을 해요. 그런 다음에 이제 s 값을 여기 대입이 끝난 다음에 s 값을 1 증가시킵니다. 그래서 대입 먼저 하고 현재 값 12를 대입 먼저 하고 s 값을 증가시켜서 13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z가 13이 저장된 게 아니라 12 증가되기 전 값 12가 저장이 되어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x는 이렇게 이제 대입 연산이 끝난 다음에 1 증가됐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13이라는 값이 출력이 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부분에 자, 요 부분은 이제 보시면은 요거는 이제 증가 연산인데 자,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피연산자 앞에 있죠. 그래서 피연산자 이렇게 앞에 있고 대입 연산자가 같이 사용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 얘기는 먼저 1번 얘부터 먼저 실행해라 그런 뜻입니다. 전위 연산, 대입 연산자와 같이 사용했을 때 전위 증가 연산자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s 값을 먼저 1 증가시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요 s 값이 13이었는데 여기서 1 증가시키면 얼마? 14가 되겠죠. 14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z에다가 대입합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z는 14가 되겠죠. 이제 출력을 했을 때 z는 14고 x도 14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요거 보세요. 조금 요거 헷갈리죠? 복잡하게 보입니다. 그죠? 그래서 자, 요거 이제 보시면은 자, 이 x 값을 1 증가시켜라 하는 증가 연산자, 다음에 y 값을 1 증가시켜라 하는 증가 연산자가 있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헷갈리는 게 얘부터 먼저 해야 될지, 안 그러면 얘부터 먼저 계산해야 될지, 얘부터 먼저 계산해야 될지 헷갈리죠. 그죠? 그래서 연산자 우선순위, 제가 표 앞에 우리 교재에 있죠. 연산자 우선순위 쪽에서 증감 연산자 나오면 증감 연산자를 먼저 연산을 한다 그랬죠. 근데 규칙에 후위 증가 연산자가 있으면 증감 연산자가 후위 뒤에 변수 뒤에 후위 증가 있으면 대입 연산자하고 같이 사용이 될 때 얘는 대입이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증가되든 감소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헷갈립니까? 자, 일단 다시 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요 단계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가 z가 자 14고요.
x가 자 14고요. 예, 여기 y도 있으니까 y 값은 예, 저 위에 보시면 최종적으로 바뀐 게 8입니다. 그죠? 예, 8인데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증감 연산 쪽 문제 이제 보면 이제 이 x 예, 요 이제 x가 예, 기존에 여기 얼마입니까? 14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전위 증가 연산이니까 대입 연산보다 더 빨리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이제 14를 자 1 증가시켜서 이제 15로 이렇게 만들고요. 15로 만들었죠. 예. 그 다음에 자 요 지금 y가 있는데 y 값은 앞에서 이게 이제 8이었습니다. 예, 8. 그런데 이제 여기서 그러면 이 y 값을 8이니까 9로 이렇게 만드는가? 그러면 얘 두 개를 x 값하고 y 값을 더했을 때 이게 24가 나와야 되죠. 그런데 보시면 예, z 값이 24가 아니고 23입니다. 그래서 자, 요 단계에서 자, 여기서 자, 아까 위에 있는 것처럼 요거 생각하시면 돼요. 요거. 예, 요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x 값을 먼저 이렇게 대입을 한 다음에 모든 것이 다 끝난 다음에 그 다음 라인 넘어가기 전에 요게 이제 증가된다. 예, 후위 증가 이게 붙어 있는 상태고요. 대입 연산자와 같이 수식이 만들어져 있으면 대입까지 다 끝난 다음에 그 다음 라인 넘어가기 전에 증가든 감소든 이루어진다 생각하시면 돼요. 후위 뒤에 있는 거 피연산 뒤에 있는 증감 연산자 이거 많이 헷갈리시는 거예요. 예, 쉽게 보이죠? 진짜 많이 헷갈립니다. 이걸 그래서 이런 거 이제 시험에 자주 나온 거예요. 자격증 시험 같은데 이거 가지고 결과 어떻게 나오냐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y가 위에서 8이었잖아요. 그죠? 8이었는데 8이 안 바뀌어. 여기서 어떻게 계산하냐면 15 더하기 8 여기까지 먼저 계산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그러면 얼마예요? 요거 23이잖아. 그죠? 23. 23을 요 대입연산자 제일 마지막에 올려야 되지만 대입연산자가 먼저 자 오른쪽에 있는 23을 Z에 이제 23 이제 넣습니다. 그런 다음에 후위 증가연산자 있으니까 얘를 증가시키는 거예요. 제일 마지막에 이제 y 값이 이제 9가 되는 겁니다. 이 y 값이 9가 되는 거죠. 그래서 z 값은 23이 되고 x 값은 15가 되고 자 y 값은 요거 이쪽으로 넘어갈 때 요 8이 9가 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라는 값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냥 보면 15 더하기 9면 24인데 이렇게 생각해 보면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요 라인에서 한 번 더 설명드릴게요. 별건 아닌데 이거 많이 헷갈리시는 부분이에요. 자, 대입연산자하고요. 자, 어떤 이제 변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변수 앞에 이렇게 증가 연산이나 감소 연산이 있으면 뭐 생각할 것도 없어요. 그냥 이 변수 값을 증가시키든 감소시키든 한 다음에 계산 처리한 다음에 결과 값을 그냥 대입하면 돼. 끝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 대입연산자하고 같이 이제 수식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플러스 마이너스 증가나 감소가 자, 여기 이제 변수 뒤에 피연산자 뒤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앞에 다른 수식이 있으면 이 수식부터 다 계산해요. 그럼 결과 나오죠. 결과 여기 이제 결과 나옵니다. 결과 나오면 이 결과를 대입까지 끝났죠. 그죠? 여기서 이제 변수 이제 대입까지 끝났어요. 끝나고 나서 그 다음 뭐 해야 됩니까? 그 다음 라인 가야 되는데 그 다음 라인 가려고 보니까 후위 증가 연산자 계산 안 했죠. 그러면 요 변수에 대한 후위 증가 연산을 요 다음 라인 가기 전에 실행을 해줍니다. 뭐 감소를 시키든 뭐 증가를 시키든 해서 하고 그 다음 라인으로 이제 이렇게 넘어간다 보시면 일단은 이 대입이 먼저 자, 되고 증가나 감소가 뒤에 된다. 요것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 규칙을 머릿속에 넣어놓고 프로그램 분석하실 때 요거 가지고 요 값이 어떻게 바뀌나 생각해서 탁 실행해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자, 산술 연산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그다음에 퍼센트 되어 있는 거는 이제 나눗셈 거는 연산자입니다. 예. 그래서 자, 그 이제 설명 81페이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예제는 이제 82페이지 있는데 82페이지 상단에 자, 그 볼드체로 굵은 글자체로 표시해 놓은 거 한번 보고 갈게요. 그 예제 위에 보시면 피연산자가 정수 타입 바이트나 쇼트 아무튼 이제 캐릭터 인티저 뭐 요런 정수 타입이면 연산의 결과는 인티저 타입이다. 예, 이게 뭐였어요? 인티저 타입보다 작은 타입들은 인티저 타입으로 자동 현면화된다. 그래서 인티저 타입을 가지고 연산을 하면 결과도 인티저 타입이 나오는 거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피연산자가 정수 타입이고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자, 롱 타입이면은 연산의 결과는 롱 타입이 된다. 이건 뭐예요? 한쪽은 예를 들어서 뭐 인티저 타입인데 한쪽은 롱이야. 그러면 타입이 다르죠. 이게 이제 연산을 하기 전에 양쪽에 있는 타입부터 동일하게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만들어 줄 때는 큰 타입 쪽으로 작은 타입을 큰 타입 쪽으로 자동 현반화 시켜주죠. 그래서 인티저 값 더하기 롱이다 라고 했을 때 인티저 타입을 롱 타입으로 먼저 자동 현반화 시켜서 롱 타입 더하기 롱 타입 형태로 만든 다음에 연산을 합니다. 그죠? 그 얘기입니다. 이것도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죠? 자, 그 다음에 피연산자 중 하나가 시수 타입이면 연산 결과는 시수 타입이다. 당연하죠. 시수 타입이 정수 타입보다 값을 표현하는 범위가 큽니다. 그죠? 바이트 수하고는 상관없죠. 예를 들어서 우리 인티저 타입에 그 정수 타입에 인티저가 4바이트 메모리를 사용하고요. 롱은 8바이트를 사용하는데 이 8바이트 사용하는 롱 타입, 정수 타입보다 4바이트 사용하는 플롯 타입이 값을 표현하는 범위가 더 넓어요. 그래서 롱 타입, 정수 타입에서 플롯 타입, 시수 타입으로 자동 현반이 됩니다. 그죠? 그 얘기입니다. 그죠? 예. 자, 요 예제는 82페이지 예제. 이거 조금 내리고요. 자, 82페이지에 요 이제 arithmetic operator example이라는 클래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인 메소드 보고 일단 이것도 한번 실행. 자, 결과 같이 보고 설명드릴게요. 같이 보는 게 더 조금 이해하시는 게 좀 편할 겁니다. 자, 82페이지 소스 코드고요. 자, 여기 이제 보면은 자, 바이트 타입의 V1, V2, 자, 인티저 타입의 V3, 그다음에 이제 롱 타입의 V4 해서요. 자, 이렇게 이제 10이라는 값을 V1, 4라는 값을 V2, 5라는 값을 V3에 놓고요. 10L 돼 있는데 이게 뭐예요? 롱 타입의 리터럴 얘기하는 거죠. 정수형 리터럴 롱 타입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다 이제 집어넣어라. 자, 그리고 이제 아래쪽에 코드가 이제 나옵니다. 연산식이 나오는데 간단한 거죠. V1 더하기 V2. 그러면 V1은 10이고 자, V2는 4니까 산술 연산하겠죠. 둘 다 이제 정수값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결과를 출력을 하게 되면 14라는 값이 나오는데 자, 이때 V1과 V2는 앞에서 했던 얘기예요. 앞에서 봤던 겁니다. 바이트 타입이니까 덧셈 연산하기 전에 내부적으로는 뭐가 먼저 실행이 되냐면 바이트 타입을 인티저 타입으로 변환을 먼저 하죠. V1도 바이트 타입이고 V2도 바이트 타입이니까 V1을 인티저 타입으로 자동 변환 해주고요. V2도 인티저 타입 자동 변환을 한 다음에 인티저 값 10과 인티저 값 4를 대주고 결과값이 이제 인티저 값이 나오겠죠. 14가 나오면 그 결과값을 인티저 타입의 변수 리졸트1에다가 저장해서 출력을 한 겁니다. 요걸 설명하는 거죠. 여기 주석에도 모든 피연산자는 인티저 타입으로 자동 형변환 후에 연산이 된다. 이 뜻이죠. 요거 이해됐으면 끝났어요, 이제. 뭐 요거 이해하셨으면. 자,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좀 길게 되어 있는데 더하기 연산자하고 빼기 연산자하고 연산식을 이렇게 이제 작성해 놨습니다. 더하기하고 빼기는요 연산 우선순위는 같아요.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그 어느 게 왼쪽에 앞에 쪽에 나오냐에 따라 가지고 앞에 나오는 연산자부터 이제 실행을 합니다. 연산 우선순위 같기 때문에. 그래서 더하기 연산 먼저 한 다음에 요 결과값을 예, 가지고 빼기 연산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요 부분이 먼저 계산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예, 그죠? 그래서 V1, V2는 아까 위에서처럼 바이트 타입이기 때문에 얘를 인티저 타입으로 바꿔가지고요. 10 더하기 4 해서 14를 만들고요. 결과는 인티저 타입 값입니다. 자, 그런데, 자, 요 결과값을, 자, 빼기, 요 값을 가지고 빼기 V4. V4가 뭐예요? 롱 타입이에요. 10입니다. 그죠? 자, 롱 타입하고 인티저 타입 또 바로 연산이 안 되니까, 요 인티저 타입을 뭘로? 예, 롱 타입으로, 예, 큰 타입이 롱 타입이죠. 그래서 요 14를 롱 타입의 14로 만들어서, 예, 롱 타입이 14 빼기 롱 타입의 10. 예, 결과가 이제 4겠죠. 롱 타입의 4를 이렇게 저장해서, 예, 이렇게 이제 출력을 한 거고요. 예, 그래서 모든 피연산자는 롱 타입으로 자동 현반은 된다. 이제 설명을 드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캐스팅 연산자를 쓴 거죠. 그러면 이제 먼저 계산되는 게 요 부분부터 먼저 계산되는 거죠. 예, 그래서 V1이 원래 바이트 타입인데, 자, 강제적으로, 예, 평변화를 합니다. 더블 타입으로, 그죠? 예, 그래서 바이트 타입을 더블 타입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더블 타입인 예, V1 값하고, 자, V2는 뭐예요? 바이트 타입이죠. 근데 우리가 인티저 타입보다 작은 타입은 인티저 타입을 만든다고 해서, 자, 내부적으로 이게 인티저 이렇게 되겠지만, 이 앞에 있는 거는 더블 타입이잖아. 그죠? 얘가 더블 타입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요 인티저 타입으로 변환해도 끝나는 게 아니라 얘를 더블 타입으로 만들어 보죠. V2도 더블 타입으로 맞춰줘야 되는 거죠. 내부적으로 예, 자동 현반을 해줍니다. 그래서 둘 다 더블 타입으로 변환을 시키는 거예요. 앞에만 이렇게 있다고 해서 앞에 것만 바뀌는 게 아니라 요 뒤에 있는 놈도 연산이 되려 그러면 그죠? 예, 앞에 거와 뒤에 거와 이제 타입이 동일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뒤에 있는 요 타입을 더블 타입으로 맞춰주는 거죠. 예, 더블 타입이 제일 큰 타입이니까. 그래서 예, 이렇게 이제 나누기 연산해서 예, 출력을 했을 때 2.5 예, 실수 연산을 하는 거죠. 예. 자, 그 다음에 예, 요거는 나머지 구하는 거였죠. 예, V1과 V2가 바이트 타입, 이거는 이제 인티저 타입으로, 이것도 INT, 이것도 이제 INT 인티저 타입으로 예, 바뀌었어요. 정수 연산을 합니다. 자, 피연산자 값이 다 정수면요, 결과도 정수로 나와요. 자, 그렇다, 이렇게 이제 여기서 이제 인티저 타입이니까,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몫을 구하는 게 아니라 나머지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그 실제 V1 값이 10이고요. 예, V2 값이 4죠. 그러면 10 우리가 모드 4 요거예요. 근데 요게 이제 10 나누기 4 한 결과에 나머지를 구하는 거죠. 예. 몫을 구하는 게 아니라 나머지를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요거 이제 나머지가 몫은 얼마예요? 예, 이렇게 하면 몫 2잖아요. 그죠? 나머지도 2죠. 그죠? 그러면 이 몫을 구하는 게 아니라 나머지 값을 구해서 얘를 예, 리절트 사이에다가 예, 저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출력을 했을 때 예, 이렇게 자, 나머지 값 2. 예. 자, 그래서 요거는 앞에서 규칙을 형변함과 관련해서 규칙을 이미 설명을 드렸는데 이거 알고 있으신지 예, 이렇게 이제 체크하는 예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버플로우, 언더플로우. 자, 요거는 이제 여러분 자료형을 얼마나 이제 정확하게 알고 있느냐, 값의 범위 같은 거 있죠. 요걸 알고 있느냐. 예. 그래서 이제 요걸 예제로 만들어 놓은 건데, 교재 이제 84페이지. 자, 보시면은, 좀 닫고요. 자, 84페이지에, 자, 예제. 자, 클래스 이름이 오버플로우, 언더플로우 이그젠플입니다. 예. 메소드 안에, 자, 여기 이제 내용 보면, 자, 바이트 타입의 바1이라는
자, 변수 선언하고요. 여기 이제 125를 예, 저장을 했습니다. 바이트 타입에 저장할 수 있는 값은 예, 마이너스 128에서 127 사이 값이죠. 예, 그래서 125로 이렇게 이제 초기 값으로 저장했고요. 자, 포문 나오죠. 포문이 뭐라고 했습니까? 반문문이라고 했죠. 예, 반문문. 예, 그래서 요 제일 앞에 있는 게 포문에 예, 초기식이라고 그랬죠. 초기식, 초기화식 혹은 이제 초기식.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게 이게 조건식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이게 형식입니다. 초기식, 조건식, 제일 마지막에 있는 게 이제 증감식입니다. 왜 증감식이라고 하냐면 여기에 변수의 값을 증가하는 수식이 올 수도 있고 감소시키는 예, 수식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증감식이 예, 요 자리에 온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초기식과 조건식과 증감식을 어떻게 작성하냐에 따라서 요 포블럭 있죠? 중괄호 열고 닫고 요 안에 있는 내용을 반복을 이제 시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초기식, 조건식, 증감식을 어떻게 내가 조정해 주냐에 따라서 이 반복되는 횟수가 달라집니다. 네, 포블럭 안에 있는 요 문장을 몇 번을 반복할지 이제 자, 결정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자, 근데 앞에서 반문문 중에 지금 여기 보면 포문, 반문문을 썼잖아요. 자, 지금 포문은 원래 이제 4장이 나오는 내용인데 지금 당겨서 나오죠. 근데 제가 설명을 들었어요. PPT에서. 근데 이제 이 포문, 반문문하고요. 와일문, 반문문어. 네. 포문, 반문문하고 와일문, 반문문하고 반문문 두 개인데 왜 두 개일까? 그죠? 왜 쓸데없이 두 개를 만들어 놨지? 이제 반복하는 거 하나만 있으면 될 것 같은데. 뭐, 그죠? 실제 이제 이 포문하고 와일문은요, 상호 변환이 가능해요. 반복문 이렇게 만들 때요, 포문으로 작성된 이 코드를 와일문 코드로 작성할 수가 있고요, 와일문으로 반복문 만들어 놓은 거를요, 포문 형식으로 코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상호 변환이 가능해요. 네. 근데 왜 두 개를 따로따로 만들어 놨을까? 요거는 포문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들이 반복 횟수를 명확하게 알고 있을 때, 반복 횟수 몇 번을 반복해야 될지 알고 있을 때, 그러면 포문을 쓰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걸 몇 번 반복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게 반복 횟수 뭔가 처리를 해야 되는데 몇 번을 반복해야 될지 모르겠어. 이거예요. 자, 나무를 베는데 예를 들어서 도끼질을 몇 번 해야 나무가 넘어가는지 어떻게 알까요? 힘 잘 조절해가지고요, 10번 찍으면 넘어갈 거야 해서 10번 정말 조절해서 하면 되겠지만, 우리가 나무 크기가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잖아요. 그죠? 10번 찍내고 다 넘어갈 수가 있나? 못 넘어가잖아. 그죠? 자, 프로그램으로 우리가 도끼로 나무를 찍어서 이제 넘어뜨린다라고 했을 때요, 그 도끼를 찍는 걸 이제 반복적으로 이제 실행시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몇 번 찍어야 넘어갈지 모른단 말이에요. 이런 거는 와일문을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 도끼 찍었다. 와일문으로 도끼 찍은 다음에 족구문에서 검사하겠죠? 나무 넘어갔나? 아니, 안 넘어갔으면 다시 한번 도끼 찍고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포문하고 와일문은 상호 변하는 코드가 변함도 되고요. 포문으로 만든 거 와일문 만든 거 포문만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실제 이제 이게 차이가 어디서 납니까? 왜 이렇게 두 개 쓰지라고 궁금해 하시는 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차이는 이 부분에서 나옵니다. 포문은 명확하게 내가 프로그램 작성할 때 이걸 몇 회 전 해야 될지, 몇 번 반복시킬 때 아는 경우에는 포문을 주로 쓰고요. 요거는 와일문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거 몇 회 전 해야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어. 그러면 결과가 나올 동안 반복해라. 요런 몇 회 반복할지 모르겠는데 결과가 나올 동안 반복해라. 이게 반복 횟수를 모를 때, 그럴 때는 와일문을 쓰는 겁니다. 다시 주고, 지금 이제 이게 지금 코드 이게 이 부분에 나와 있어서 추가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린 거고요.
자, 그러면 자, 여기 이제 소스 코드 이제 봐야 되니까 지금 이제 우리 보고 있는 게 이제 오버플로우, 언더플로우인데 오버플로우는 위쪽으로 넘치는 거죠. 값에 보면 얘에서 이제 바이트 타입 여기 있으니까 바이트 타입은 마이너스 128에서 127 사이의 범위에 값을 저장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 범위를 벗어나는 거는 저장 못 해요. 그죠? 예. 그래서 처음에 이제 125라는 값을 바이트 타입 이렇게 줬지만 만약에 이제 128보다 더 작은 값을 여기에 집어넣거나 127보다 더 큰 값을 여기 집어넣으면 컴파일 오른합니다. 보여드릴게요. 예. 128보다 작은 값, 마이너스 128보다 작은 값, 129 이렇게 넣어볼게요. 예, 빨간색 딱 떠버리죠, 그냥 이게 오류 딱 떠버립니다, 바로. 그죠? 빨간색 이렇게 보이시죠, 그죠? 그 다음에 127보다 큰 값, 127까지는 오류가 없죠. 근데 127보다 큰 값, 128부터는 빨간색 딱 뜹니다. 범위를 벗어난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이게 우리가 초기 값을 줄 때 코드상에서 초기 값을 주는 형태로 이렇게 작성할 때는요, 컴파일러에서 처음부터 이렇게 이거 오류야 라고 딱 띄워버리고요. 이제 이런 경우 125를 줬잖아요. 이거 오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초기값 바이트 타입에 들어갈 수 있는 마이너스 128에서 120 사이 값 맞잖아요, 그죠? 그죠? 오류 없잖아요, 그죠? 근데 컴파일 할 때는 오류가 없어. 얘를 번역할 때는 오류가 없는데 실행하는 중간에 이 바1이라는 변수 값이요 증가될 수가 있잖아요. 감소될 수도 있죠. 프로그램 안에서 이렇게 돌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실행되는 중간에 요 바이트 타입인 바1 값이 범위를 벗어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위쪽으로 벗어나면 오버플로우, 아래쪽으로 벗어나면 언더플로우. 그래서 오버플로우, 언더플로우 자, 발생되는 거를 이제 요 밑에서 보자는 거죠. 자, 이제 초기 값은 125인데 자, 밑에서 뭐 했냐? 자, i라는 변수에 자, 0을 넣었죠. 인티저 타입의 i에다가 0을 넣었죠. 그리고 이제 요게 이제 초기 시기라고 하는 겁니다. 보통 요런 힌트를 써요. 그러니까 요 i를 자, 옆에 보면 이제 조건식이잖아요. 그죠? 초기식 실행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조건식 쪽으로 갑니다. 자, i가 5보다 작다. 자, 이게 이제 크다, 작다, 같다, 다르다 이렇게 비교 연산을 하면 결과는 true, false 값이 나오죠. 논리 값이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요 이제 조건식을 요렇게 이제 만들어 주는데 요 조건식에 앞에서 만든 이 i 변수 값이죠. 그죠? i가 처음에는 0이었잖아요. 0을 이렇게 넣어 주잖아요. 주값을. 그러면 처음에는 i가 0이니까 자, 여기 이제 0이죠. 0이니까 0하고 5하고 요렇게 이제 비교를 하겠죠. 0은 5보다 작다? 참이죠. 0, i에 처음에 0을 넣어놨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조건식 가서 i가 0이니까 0은 5보다 작다? 참이죠. 참이니까 어디를 실행하겠어요? 요 for 블럭에 있는 걸 실행한단 말이에요. 바 1 값을 1 증가시켜라. 증가연산해서. 그러면, 바 1에 지금 뭐가 들었냐면, 125라는 값이 들어가 있는데, 이 125에 1을 증가시켰으니까 얼마로 바뀝니까? 그렇죠? 126으로 바뀌었어요, 이제. 이렇게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죠? 126으로 바뀌었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출력을 하는 거예요. 출력을 하면 이제 126 현재 바1이라는 변수의 값이 이제 출력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갑니까? for 블록 열고 닫고까지 실행을 다 했어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자, 조건식. 자, 요게 1번이었고요. 아까 형식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초기식 1번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있는 게 조건식 2번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for 블럭 안에 반복해서 실행하는 부분, 요게 이제 3번이었죠. 실행문이 있는 부분, for 블럭. 그 다음에 요 실행문을 다 실행한 다음에, for 블럭 실행한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증감식 쪽으로 간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증감식 쪽으로 가서 보니까, i 값을 1 증가시켜라. 요거 이제 증감식에서 1 증가시키는 수식이 나왔습니다. i 값을. 그러면 요 i 값은요, 처음에 i 값은 0이었잖아요. 그런데 1 증가시키면 i 값이 얼마? 1로 바뀌죠. 1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자, 요 부분에 좀 정리 좀 해서요. 자, i에 1이 들어가 있으니까 1하고 이제 5하고 또 비교하겠죠. 이렇게 1은 5보다 작다? 참이냐 거짓이냐?
참이죠. 그죠? 1은 5보다 작은 건 맞으니까. 참이면 뭐합니까? 포 반복문이니까 조건 결과가 참이 나오면 true가 나오면 예, 포블로 반복해서 실행하는 거죠. 다시 var 1 더하기 1에 자 var 1이라는 변수의 값을 1 증가시킵니다. 그러면 var 1에 지금 들어가 있는 게 126인데 얘를 다시 1 증가시켜서 127을 만들겠죠. 예, 이렇게 127을 만들었어요. 그죠? 여기서 이제 찍고 다시 이쪽으로 들어갑니까? 또 증감식 쪽으로 또 갑니다. 여기서 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죠. 그래서 i 값을 또 1 증가시키죠. 그러면 i 값이 얼마로 된다? 예, 2가 되는 거고, 그죠? 그러면 여기서 예, 자 i가 이제 2가 됐으니까 2가 5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죠? 조건식이. 그죠? 그러면 i 값이 2니까 예, 2하고 5하고 비교해서 i가 자 5보다 작다. 2가 5보다 작다가 되겠죠. 그러면 이것도 참이죠. 2가 5보다 작은 거 맞으니까. 그러니까 또 밑에 있는 요 부분을 또 실행합니다. 자, 실행하려고 이제 보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예. 127 다음에 128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바이트 타입은 마이너스 128에서 127까지 요 범위에서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얘가 예, 만들어 줄 수가 없죠. 예? 그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오버플로우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127 다음에 값이 없으니까 얘가 오버플로우 예, 발생하니까 값을 어떤 값으로 되돌리겠습니까? 요 값으로 되돌리는 거예요. 예, 제일 작은 값으로. 예. 127 다음에 128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원래 128이 되는데 예, 제일 작은 되돌아가 가지고요. 뒤쪽으로 가서 마이너스 128이 돼 버린 거예요. 그러면 127까지 잘 출력됐다가 예, 1 증가시켰는데 이게 128이 아니라 엉뚱한 값 128이 된 거예요. 이제 오버플로우가 발생된 거예요. 넘친 거야. 예, 넘쳐가지고 예, 엉뚱한 값이 이제 마이너스 값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지?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한 바퀴 더 돌면 어떻게 됩니까? i 값이 또 이제 1 증가돼서 i 값이 이제 3이 돼서 3은 5보다 작다. 3이니까 또 이제 원 값을 또 이제 1 증가시켜 가지고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128에 1 증가시키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127 인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요 상단에 있는 이 폼은요 오버플로우를 발생을 시켜가지고 값이 이런 식으로 예, 자 오버플로우 값이 되면은 값이 이런 식으로 바뀐다는 걸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띄워놓은 겁니다. 예, 그래서 요것도 이제 실행 자 이렇게 아이고 잠시만요. 예. 자 이렇게 이제 보시면 아까 제가 이제 그림으로 그렸던 거 예, 126 다음에 127 128 128이 아니라 마이너스 128 그 다음에 마이너스 127 마이너스 그래서 지금 5개가 이렇게 출력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오버플로우 예. 발생된 거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 부분이죠, 그죠? 예, 이 부분은 오버플로우 예. 발생된 거를 이제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5회전 됐는데 요 이제 조건식에서 i가 5가 되면요 5가 됐을 때 자 i가 0일 때 여기 이제 i가 0일 때 i 값이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고요 요 i 값이 이제 한 바퀴 돌아서 i가 1 증가돼서 i가 5가 되면 5는 예, 요거 땡겨 올게요. 5는 5보다 작다 말이 안 되죠. 5하고 비교했는데 5가 5보다 작아서 같은 거는 맞는데 5가 5보다 작진 않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펄스 값이 되기 때문에 더 이상 포문을 반복하지 않고 내려와서 밑줄 쫙 예, 밑줄 쫙 예, 포문 바깥쪽에 밑에 그죠? 그래서 여기 밑줄 쫙 끄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요 아래쪽에 있는 부분은 이제 오버플로우 했으니까 이제 언더플로우 이제 마이너스 예, 128에서 예, 바이트 타입이 이제 표현할 수 있는 값 127 요렇게 있는데 그래서 마이너스 125를 주고 마이너스 125로 요 값을 일씩 감소시켜 가지고요 마이너스 128에서 다시 여기서 이제 1 감소를 시켜버리면 마이너스 129가 맞는데 얘가 표현할 수 있는 거는 마이너스 128이 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 마이너스 129가 아니라 제일 큰 값, 예, 언더플로우죠. 아래쪽에서 이제 넘쳐버려가지고 제일 위쪽에 있는 값,
127이 이제 출력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보면 이제 언더플로우가 발생돼 가지고 예, 제일 작은 값에서 빼서 1을 여기서 보면 이제 1을 빼는 거잖아요, 그죠? 똑같 패턴은 같아요. 1을 계속 빼주는 건데 예, 여기서 언더플로우가 발생돼서 예, 졸제 이제 제일 작은 값에서 1 빼기 했는데 제일 큰 값이 되버린 거죠. 제일 큰 값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또 1 빼주면은 1 이제 감소시켜서 마이너스 이제 1이 됐으니까 126 이렇게 이제 처리를 해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 소스는 오버플로우와 언더플로우, 그래서 이제 그 이런 현상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자료용을 사용을 할 때 어떤 이제 값을 처리를 할 때 이 오버플로우가 발생한다든지 언더플로우가 발생하면은 나는 120 다음에 128인 줄 알았는데 엉뚱한 값, 온수 값을 얻게 되는 거고, 또 마이너스 128에서 마이너스 1 해가지고 마이너스 129인 줄 알았는데 결과 나오는 건 127, 엉뚱한 값이 뜰 수 있다는 거죠. 예, 이 엉뚱한 값 뜨는 게 여러분들 자료형을 잘못 쓰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알맞은 이제 크기, 이제 만약에 이제 바이트 타입에서 이제 다룰 수 없는 값이면 쇼트 타입 찾아보고요. 쇼트 타입 보면서도 처리가 안 돼. 그럼 인티저 타입에서 보면서 처리 안 돼. 그럼 롱 타입 쓰시라는 거죠, 그죠? 예, 적절하게 이제 사용을 해서 오버플로우나 언더플로우 발생되지 않도록 프로그램을 작성하셔야 된다.